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1부 시간을 후다닥 보내고 이제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부 시간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월성원전 이야기와 그리고 부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죠. 부산대가 예전에는 3점대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2점대 경쟁률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2부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정치푹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부 시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성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뉴스였죠. 그리고 그전에는 한겨레에서 먼저 월성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포항 MBC에서 이거를 뉴스화로 이제 보내면서 전국적인 사안이 로 번져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항희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또 1번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이제 포항 MBC의 언론 보도가 감사했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건 지역 이슈로 묻히고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만한 사안을 포항 MBC가 열심히 취재해서 잘 보도해 주신 덕분에 네. 이게 전국적으로 환기시킨 효과가 있어서 참 네. 감사했고, 사실 월성원전의 방사능 노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이 삼중수소 기체나 액체로 계속 누출됐던 건 네. 오래전부터 있어서 작년 연초에 이렇게 환경운동 단체들이나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이미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 공사를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여론화되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포항 MBC 보도는 참 감사했고요. 네. 근데 네. 이게 그 한수원 자체 조사로 밝혀진 거잖아요. 외부 감사가 아니고. 그쵸.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네.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한수원에서도 약간 숨기고 있었는데 어떠한 그 루트를 통해서 이게 결국 밝혀진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한수원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그 외부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볼 수도 있는 자료니까. 근데 대부분 사실은 비공개되고요. 그래요? 내부 제보자나 고발자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출이 되고,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누출되는 상황을 네. 발견하게 되면 네.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이 경주시도 그렇고 원안위도 그렇고 자기들이 막 조사단 구성해가지고 빨리빨리 수습하겠다라고 막 그렇죠. 뜨거 하는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단체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한수원이나 원안이는 규제기관이고 실제로 집행기관인데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들이 빠지고 제3자가 국회가 중심이 돼서 뭐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좀 제대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계속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공방이 저는- 오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 언론을 안 깔 수가 없어요. 사실 하시죠. 안 깔 수가 하시죠. 없어요. 시작하시죠. 사실 포항 MBC가 이 사건을 터뜨렸으면은 네. 사실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급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뒤에 뭐가 나왔나요? 멸치 1g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이게 아마 포항 MBC에서 먼저 방영을 한 다음에 어. 이게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 김용민 씨가 엄청 이슈 몰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결론적으로 중앙뉴스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뉴스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서울에 있는 본사 기자들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그 중앙일보에서 뭐 멸치 1g 발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뭐 네. 바나나 5개다 뭐 이런데 바나나 결국 6개. 6개. 6개였구나. 근데 결국 MBC가 후속 보도로 그 주요 설비에 손상이 된 거 아니냐. 네. 그때 경주 지진이 원인 아니었냐라는 이제 후속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쫙 묻혔죠. 네, 그 카이스트 그 교수님이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국민건강과하고 부울경 생활권 내에 있는 시민들 건강권 문제인데 네.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수사한다고 물타기 이제 해갖고
덮어버리고 언론들이 네. 이거는 좀 심각하다 생각해요. 그 앞서 그 감사원 감사 때 그때 언론들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언론들 뭐 감사원장 빨고 윤석열 빨고 다 빨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뜩 터지고 나니까 그 뭐고 이제 민주당하고 저기 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 싹 닫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국민 건강권을 자기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배치돼서 그런가? 아니지, 자신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거잖아.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쨌든 삼중수소가 피부로는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흡수가 되지 않고 체내 축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그렇죠. 이렇게 기체 상태로 우리한테 흡수가 됐다면은 물론 반감기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걸 자체를 문제를 삼고 그걸 비유하지 말고 그런 일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물타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뭐 반감기가 이렇고 바나나 6개 이 말이 아니라 일단은 네.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온 그런 양에 대해서도 이미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물타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이거는 기자 측에서도 그렇죠. 이게 저도 이태인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실제로 이제 삼중수소가 이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쪽 경주 지역, 네. 이 최인접 지역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 거고 사실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시료 뉴 검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 주민들 이렇게 뉴 검사를 해서 몸 안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네네네. 너무나도 놀랍게도 울산 시민들한테도 검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나 지하수나 음식물을 통해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게 네, 몸 안에 들어가면 내부 이제, 피폭이 되니까 저희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 더 충격적인 건 갑상선 암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암 발병률이 보통 타 지역 주민보다 2.5배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선생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폭발적인 고준위 방사선량 아니라 아주 미량의 그렇죠. 방사선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네. 이게 또 내부 피폭되면 분명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묻혀요. 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멸치하나 바나나 얘기하고 엑스레이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엑스레이 찍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은 더더욱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 원자력 그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죠. 돈이 많죠. 돈으로 사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 어차피 정규 방송 안 나가는 거잖아.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돈으로 주물 수 있잖아. 나 로스쿨 때 그 한수원 측이었나? 그 어디 측에서 그 이제 젊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로스쿨 뭐 변호사 그 예비 변호사들이 이제 이러한 발언권도 한번 하겠다고 투자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나 그 학회에 따라 들어가갖고 현대호텔에서 자고 그랬어.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원전이 문제다 이야기하고 그날 이후로 이제 그 학회는 거의 해산된 거가 다름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만났군요. 네. 안 그러면 그렇죠. 따라 그래서 서로- 따라갔을 수도 있는데. 아, 뭐 이게 어차피 그때 뭐 그 교수님 정치적 발판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울산 시민이니까 피해 당사자로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전국 언론이 어떻게 이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리고 지역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 당사자 처지에서 실제로 이번 기회에 국회 중심으로 해서 민간합동 조사단 제대로 꾸려가지고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좀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 그럼 얘기 혹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울산의 다른 국회의원 분들 중에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많이 보이고 계시죠. 아무래도 네. 이게 네,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과 네. 그리고 이게 공론화될 경우에 울산 지역은 어쨌든 원전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경주 월성이면 나 근처인데 북구랑 거의 최인접이라서 북구 시민들의 건강권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원 의원님이 먼저 안 나서시고 그냥 당의 의견만 얘기하신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확실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거는.
그리고 뭐 중구라든지 뭐 다른 구들도 아까 이양희 위원장 말씀처럼 우리 다 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먼저 나서서 아니면 지역 언론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언론은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는데 월성원전에서 경주시청까지는 27km예요. 네. 근데 월성원전에서 산하지구 아시죠? 강동 네. 산하지구는 5km에서 7km예요. 그리고 제가 사는 울산 중구는 19km예요. 네, 맞아요. 경주시청보다 제가 더 가까워요. 네. 제가 더 피폭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을 책임지는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방관한다는 건 피해 당사자 국민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이건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먼저 좀 일어나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상기시켜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아무런 뭐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울산에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 김 PD가 또 얘기를 해줬는데 광역단체장은 국회의원들을 팔아서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해결하라 그러고 기초단체는 원전 동맹에서 원전 특별 교부금으로 구정 재정에 쓰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돈이 결국은 이 모든 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네, 그나마 사실 네.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권이에요. 그렇죠. 생명권도 있지만은 생명권에서 나오는 게 건강권인데 건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울산, 부산 어디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해요. 언론에서도 한수원 돈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광고비가 있겠지. 네. 뭐 일단은 울산시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상은 위원장께서 좀 더 뭐 선의적인 발언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를 해야죠 이제는. 그리고 가장-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고 월성도 그렇고 저희 또 기장에 또 원전이 있잖아요.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고리. 네. 신고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좀 불경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언론들이 조용하지 않나 이게 좀 문제가 사실 생겨요. 이게 이슈가 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이슈가 됐다 가라앉았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라 네. 정치 공방으로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진영 간 공방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정치폭 두 번째 이슈죠. 세 번째 이슈구나. 세 번째 이슈죠. 지역 거점 대학교인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벌써 머리가 아프신 거 부산대 로스쿨 출신이라서 아. 정치 푹 너무 좋은 네. 것 같아. 나 이 시그널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정치 우리 푹 김주리 아나운서. 네, 세 번째 시간 부산대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2부 말미에 한숨 쉬시면서 본인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부산대 로스쿨 출신이니까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등록 인원 자체는 인원 자체는 이제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인구는 줄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 지방은 이제 완전 망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얘기했던 울부경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 그런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만 빼면은 지금 울부경 클러스터가 가장 인구가 많을 거예요. 네.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규모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도 되고 네. 사실
뭐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나 부산 사람이긴 한데 울산을 부산의 위성 도시라 하지가 않는 게 보통 이제 부산의 위성 도시라고 하면은 김해하고 양산을 이야기를 네, 하지 그렇죠. 울산을 위성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 울산이 자립이 되거든. 맞아요. 울산 자체로 산업 자체가 자립이 되기 때문에 위성 도시라는 개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 수도권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 부울경이 조금 문화적 설비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설비나 그다음에 향후에 아, 이 향. 향후에 이제 이거 여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동훈 변호사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 네.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원인이다라는 원인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해법이 과연 불경 메가시티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예정됐던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방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기 전략과 변화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이미 대학은 너무 차고 넘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제 주변 엄마들한테 애들 너무 공부에 열 올리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대학 정원이 네. 차고 넘쳐서 우리 아이들 다 골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부는 다 망하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점점점 뭐 그렇죠. 이랬었는데 실제로 이미 예정된 이 상황을 아무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수도권 가밀 현상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이게 또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갈 건가라는 건 일자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 대학 중에서도 탑으로 꼽혔던 대학들이고 그렇죠. 서울대랑 학점 교환도 가능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연대 고도랑 비슷한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수재들은 굳이 서울까지 안 오고 부산대 경북대 가면 맞아요. 아,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제 때만 해도 이게 그 스카이는 아니더라도 스카이 밑에 그 뭐지? 아, 서강 서연 아 서강대랑 이거 자꾸 이제 나이가 어. 노출되는 그 정도 급은 됐었던 거 서성한, 같거든요. 네. 서성한 급까지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성한에 이제 앞이냐 뒤냐 네, 맞아요. 문제긴 한데 네, 네. 바로 뒤에 붙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해요. 이제 입학 학점으로 보면 비슷은 한데 문제는 취업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취업을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이미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국립대 나온 것보다는 인서울이 그렇죠. 취업에 더 유리하고 서울 수도권에 취업 인프라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다 이전하고 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는 얘기도 이미 10년 전부터 했는데 맞아요. 네. 과연 그런가를 보자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지역에 공공기관 많이 이전해 있지만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니까 5%, 정말 10%?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지역 인재 비율, 채용 비율을 확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자기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분석 속에서 학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뭐 지구국은 크게 문제가 아니죠. 맞아요. 네. 지구국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이 문제죠. 네. 2순위나 3순위 그 밖에 벗어나는 이제 그 사립대들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없으면은 결국은 학교를 접어야 되는데. 이게 또 부산대가 통폐합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부산대 측에서 엄청 많이 말렸어요. 이게 부산대랑 이제 전 부경대 나왔는데 부경대랑 합친다 얘기가 나왔을 때 부산대 졸업하신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 전혀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산대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지역 거점 대학 중에서도 이렇게 탑이니까. 나름 경쟁력 있는 네. 부산대, 경북대조차 어. 입학해서 1, 2년 다니다가도 이제 그냥 자퇴하고 네.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재입학하는 학생 비율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로 접근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네. 왜냐하면 창원시의 출범 과정을 보면 네. 우리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가면서 여전히 후가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네. 뭐 분리하자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졸속으로 그래서
부산, 울산, 이렇게 경남의 메가시티 구성하는 과정도 여전히 지금 상충 중심이고 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시민사회 담론 형성이나 공감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되고 여전히 국가 교육 정책의 측면이나 지방 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대학 저희 자체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변호사 업계를 보면은 수도권 중심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왜냐? 부산대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부산하고 울산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부산대 로스쿨 예, 출신인데. 출시 동아대 로스쿨이나 다 합쳐갖고 둘이 합치면은 전국 합격률이 1,500명이에요. 네. 1,500명 더 많은 때가 더 많지만은 근데 이제 부산대하고 동아대 입학 인원을 합치면은 200명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몇 명이 부산에 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한 10%에서 네? 10%? 네, 그 정도 그쵸? 가면 돼요. 네. 이건 저는 정말 정말 낮게 심각해요. 얘기해서 네. 얘기한 네. 거거든요. 저도 울산대 의대 출신이 네. 울산에 근무하는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건데 다 수도권으로 비슷하네요. 가요. 맞아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울산에 변호사를 못 구해서 문제가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이제 대형 펀드도 이제 부산에 있는 대형 펀드도 그 변호사를 구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 물론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거겠지만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네. 이게 올라가면은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간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음. 가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회가 없냐? 그 사람들 눈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면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동의합니다. 산업은 더 심하겠죠. 예. 태인 씨 뭐 아니 저는 너무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10년, 15년 전, 20년 전부터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게 네. 이제 와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네. 빨리 대책을 만들던가 해야지 또 자기 또 입맛에 맞춰서 자기 이득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안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들갑 좀 그만 떨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만큼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진짜 최고의 그 최고가 아니고 던질 수 있는 최강의 수는 국회나 청와대 행정수도를 바로 이전해 버리는 거라고 저는 당연합니다.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뭐 부동산 이슈를 다 떠나가지고 음. 이 수도권 집중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짜 딱 하나 던질 수 있는 카드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를 바로 이전해 버리는 게 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예. 국공립대 통폐합. 국공립 네. 통폐합 아,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문제 예. 해결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원 좀 축소시키고 네. 지방 국립대나 지방 거점 대학들한테 정원 늘려주는 문제. 이 두 사학들도 가지가 같이 문을 좀 가야죠. 빨리 닫아야 될 네. 사학들은 그러니까 문을 빨리 닫고 정리할 수 있는 사학은 정리가 네. 되고 사실 음. 사학들 제일 목표가 뭐예요? 의대 추진하는 거잖아요. 전 이익 너무 출- 놀랬던 게 호남 쪽에 있는 한 대학은 네. 입학생들한테 아이폰을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럽다. 사학이 자기들이 살기 그런 식으로 신입생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좋은 커리큘럼이나 좋은 학문적 내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나눠주는 걸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줘. 사실 교육기관이 아니라 거의 장사치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학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학벌 요즘에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일반 사기업들은 학벌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안 주는 거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울산의 미래가 더 안 좋아진 그런 뭔가 울산의 미래가 없는 느낌이 자꾸 그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화된 과를 네. 조금 더 육성시키는 게 좋고요. 울산 자체가 이제 자동차 학과가 워낙 특화되니까 그쪽으로 좀 발전을 많이 시켜서 울산대도 좀 경쟁력 있는
울산대를 만드는 거죠. 뭐 전국 어디서든 울산대가 이과 정도는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과의 부설과들 그 교수님들까지 나를 뭐 취업까지 밀어주신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아요? 송철호 시장님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는데 네. 울산과기대나 울산대학교의 수소 관련 학과 바로 개설해야죠. 그런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기안에? 그러니까 말이다. 올해 AI과를 신설했더라고 울산대는. 울산대. 울산대에서 네. 그래서 이게 울산 뭐지?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AI과. 했는데. AI가 네. 그건 전국 어디에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 산업이랑 연계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수소나 배터리를 더욱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대학은 지금만 유지를 쭉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벌이가 가장 잘 되니까. 학비도 비싸기도 근데 하고. 미래 산업이랑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사실 방향이 잘못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원 미달 이런 게 안 되는 게 울산에 대학이 적기 때문이에요. 갈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학령 사실- 인구랑 울산대랑 사실 울산대는 이렇게 말했으면 미안하지만은 수도권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에 네. 서성한 그다음에 그 뭐고 그 밑에 더 네. 뭐냐 뭐고 중교외시 네네네네. 그다음 부산대 네. 유학 동아대 네. 안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울산대 가는 그렇죠. 거잖아. 뭐 현실이죠. 뭐 어떡해요. 현실이잖아. 네, 현실이에요 그거는. 그걸 그냥 노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거 발전이 노코멘트 없는 거죠. 하겠습니다. 저는 막 해요. 저 울산대 출신이 아니니까 어. 뭐 저도 저도 울산대 미안. 신입생입니다. 원래. 당신이 하지. 네, 우리 저희 3부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고요. 정말 울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모든 대학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월성원전은 특히나 다음에 저희가 좀 시간 되면 전문가님 한 분 또 모셔가지고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5분, 20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약간 특집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의 의견도 한번 제시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대까지 이야기 잘 나누셨고요. 울산대 절대 비하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울산대 분들 들으시면 뭐 기분 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하한 건 아니에요. 네. 예, 비하한 건 아니라고. 네. 네. 그럼 오늘 정치푹 여기까지 하고요. 불경 정치 뉴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